자, 지금 현재 경기 회복을 위한 대규모 부양책이 각국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소비도 확대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물동량이 지금 증가하는 것은 지금 운임 지수를 보시면 아시겠죠. 지금 현재 시장에서 가장 핫한 게 HMM입니다. 그러니까 예전 현대상선이죠. 그리고 페노션도 굉장히 강한 가파르게 상승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물동량과 해운 지수가 상승을 한다는 것은 이제 앞으로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를 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키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가 점차 완화되고 있고 지금 백신 접종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번 그 주식 탐구 이야기 그 전에는 이 소비 쪽을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하이트 진로도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니까 최근에 여러분들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고 물론 이제 이게 2주 동안 다시 연장을 한다고 했지만은 그래도 밤 10시까지 뭐 음식점들 잘 지금 이제서 뭐 장사를 다시 재개하고 있는데요. 잘 보시면은 저녁에 소주 한 잔에 반주를 드시는 분들 그리고 또 술 한 잔 하시는 분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소비가 좀 살아나고 있다는 부분이죠. 그 음식점 보시면은 또 주말에 그리고 또 야외 활동하는 인구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는 이제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하면서 이제 투자 심리가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가가 상승하고 있고요. 또 유가가 상승하면서 플랜트나 해외 인프라 발주나 수주 소식이 들리고 있고요. 또 우리 조선 3사가 해외에 있는 선박을 싹쓸이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유가가 상승하면은 해외에 뭐 중동발 이제 발주나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수주를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해외 대규모 투자가 이제 이루어지는데 각국이 지금 현재 코로나 때문에 경기가 많이 죽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를 살리려면 일자리를 많이 창출해야 되는데 단기적으로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려면은 인프라 투자, 뭐 도로, 건설, 뭐 이런 쪽을 그다음에 또 철도도 있죠. 뭐 이런 부분을 투자를 할 수밖에 없고요. 중동 지역에서는 그동안 멈췄던 플랜트 이런 부분에 이제 발주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정부가 지금 현재 우리 정부는 LH 노이즈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주택 건설을 시행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주택을 공급하면서 또 분양시장도 호조세를 나타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올해 2020년에는 이제 작년에 2020년에는 2차 전지, 반도체, 자동차 이쪽 성장 섹터가 주를 이뤘다면은 2021년에 주도주는 소비, 건설, 조선, 철강, 화학 이런 쪽에 가치주이면서 소비가 살아났을 때 실적이 좋아지는 이 섹터가 좋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도주의 변화를 여러분들 잘 캐치를 하셔야 수익이 많이 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먼저 해운 지수가 먼저 급등을 하면서 해운주들 먼저 상승을 했습니다. 거기에 이제 이어서 소비도 살아나고 그러니까요. 한번 좀 소비, 건설, 조선, 철강, 화학까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화학 관련주들은 좀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올랐으니까요. 아직 좀 덜 오른 이런 쪽을 보셔야 되고, 자,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섹터는 조선주하고 건설주인데, 조선주들 금요일 날 좀 많이 올랐으니까 여러분들 좀 그 다음 주 초에 추경 매수보다는 좀 눌림목을 좀 공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건설주들이 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자, 일단은 경기가 지금 현재 살아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해상 운임이 지금 급격하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해상 운임 인상으로 인해서 또 지금 해운주 좋았죠. 그리고 여러분들 조선주들이 앞으로 좋을 수밖에 없는 게 친환경 선박 교체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즉 과거에 이제 벙커슈를 가지고 배를 움직였다면 지금은 LNG 추진선이 대세입니다. 환경 오염이 심각하기 때문에 지금은 이렇게 과거에 뭐 디젤이나 벙커슈나 이런 쪽에서 지금 이제 LNG 추진선 친환경 쪽으로 바뀌는데 자 지금 중요한 게 지금 그 유럽에서 중고 선박 거래가 있습니다. 유럽이 우리나라 예를 들어서 이 중고차 거래하듯이 세계의 이 중고 선박을 거래하는 중심은 유럽인데 이 유럽에서 중고 선박 가격이 폭락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친환경 규제에 맞춰서 이 배들을 이 엔진을 교체하는 비용이 아예 그냥 차를
새로운 배를 사들이는 것만큼 들기 때문에 최근에는 이 선사들이 새로운 친환경 LNG 추진선들을 지금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는 뭐 벙커슈를 기반으로 한 이런 추진선들이 별로 그렇게 기술이 요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LNG 추진선 그리고 또 복합연료를 쓰는 이런 추진선들은 기술력을 요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이 조선업체들이 다 싹쓸이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선박도 발주가 또 증가가 되고 있고 그동안 이제 코로나를 벗어난다는 계산이 이제 깔려 있고 미리 6개월, 1년이 먼저 선반영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상하이 컨테이너선 운임 지수가 있는데 2009년 이후에 최고치 상승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인데 이런 그 컨테이너선 운임 지수가 상승을 하게 되면은 또 컨테이너선 발주가 또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이제 여러분 관련주들 좀 한번 공부를 해봐야겠죠. 네, 간단히 말씀드리면 삼성중공업. 네, 지금 원래는 이번 주 금요일 날 삼성중공업이 그 주인공이었는데 실질적으로 한국조선해양이 더 많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자,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이제 파나마 선주가 15,000 TEU급으로 해서 초대형 컨테이너선 20척이나 발주를 했습니다. 자, 이 보시면 15,000 TEU라는 것은요, 이 하나의 20피트짜리 컨테이너선을 15,000개를 실을 수 있다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초대형 컨테이너선을 발주를 했습니다. 무려 20척을 발주했고요. 가격은 2조 8,099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2조 8천억 이상을 지금 수주를 맡은 거고요. 어떻게 보면은 원래는 현대미포조선이 그 1년치 선박에 대한 수주 목표치가 1등이었습니다. 현대미포조선이. 그런데 이번에 파나마 선주가 이렇게 대규모 발주를 하면서 삼성중공업이 1등으로 올라섰습니다. 목표치를 가장 빨리 도달을 하고 있고 조만간에 2분기 이내에 올해 목표치 100%를 도달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최근에 주가 흐름 굉장히 좋죠. 한국조선해양. 그리고 대만선사. 여기서 또 13,000이. 그러니까 삼성중공업이 더 큰 컨테이너선을 발주를 한 겁니다. 그리고 뭐 5천억이 5척을 수주를 했고요. 자, 중요한 거는 또 현대미포조선인데 이 현대미포조선이 수주 목표치 빠르게 달성을 했습니다. 원래는 이 현대미포조선이 1등을 했고요. 최근에는 이 친환경 액화 이산화탄소 운반선을 개발까지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친환경 선박에 대한 개발 그리고 수주 목표치 조기 달성 뭐 이런 부분을 다 결부했을 때 현대미포조선도 좋아 보입니다. 자, 그런데 이 대형 이런 조선주들만 볼 필요가 없죠. 그러면은 이제 동성화인텍이나 한국카본 이런 종목들도 볼 필요가 있고요. 동성화인텍 같은 경우는 LNG선에 이제 초저온 본행제.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요. LNG선에 굉장히 강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과거에 1990년대에서는 일본 업체들이 도명 LNG선을 싹쓸이했다면 우리는 이제 그것보다 더 앞서 있는 그런 LNG선을 지금 개발해서 지금 해외 수주를 받고 있는데 그러면은 거기에 들어가는 본행제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죠. 동성화인텍, 한국카본 그런 부분을 좀 체크하실 필요가 있고요. 자, 지금 이제 해외에 플랜트 수주도 지금 받고 있고, 이제 원유선 뭐 이런 부분에 또 수주가 지금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면은 거기에 들어가는 밸브, 하이로코리아가 유압용 밸브를 또 생산을 하고요. 뭐 초정밀 피팅. 그래서 조선 기자재 쪽도 여러분들 계속해서 관심을 보셔야 됩니다. 먼저 대형주들이 먼저 움직이면서 그 다음에 이제 중소형 이런 조선 기자재들 움직이니까요. 더 보시고요. 자, 이 방송 끝나고 잠시 뒤 10시 30분에 제가 준비한 종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종목들 엄청나게 많이 상승을 했는데 이번에도 또 말씀을 드리고요. 또 저번에 이제 화장품 관련주들 얘기를 해서 수익률이 단기간에 뭐 17%, 20% 이상 나왔습니다. 뭐 화장품, 의류 쪽
그렇죠. 그리고 뭐 저번에는 음식료 관련주 하이트질로 말씀드렸는데 또 상승폭이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뭐 건설 자재 쪽에서 페인트주 말씀을 드렸는데 또 올랐고요. 자, 이번에는 제가 이 조선 기자재들 중에서 좀 덜 오른 종목들을 또 말씀드릴 테니까요. 잠시 뒤 10시 35분에 10시 30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제가 여러분들 궁금한 거 질문을 또 받는데요. 자, 지금 현재 건설업종을 계속 보셔야 됩니다. 올해 이 건설 쪽은요. 자, 수주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요. 즉 매출도 늘어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이제 미분양을 더 완료하면서 현금성 자산이 많이 생겼습니다. 즉 돈도 많이 가지고 있는 상태고요. 또 그 많은 돈을 통해서 신성장 동력을 또 확보를 했습니다. 자, 실적도 나오고 또 신성장 동력도 확보. 네, 거기에다가 저 PBR 굉장히 이것저것 다 갖춰져 있죠. 가치 주면서 네, 실적주, 성장주까지 다 아우르는 섹터가 바로 건설주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올해 아까 말씀드렸던 LH 노이즈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주택건설 그리고 공급을 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서울시장 그리고 부산시장이 바뀌면서 재건축 재개발 이슈가 다시 부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대형주 위주로 현대건설, GS건설, 대우건설 이런 건설주 위주로 좀 꼭 보시고요. 그리고 건설주만 볼 게 아니라 그 외에 건설을 하고 나면 아파트 외장을 도색을 해야죠. 색칠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페인트주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아파트를 짓게 되면은 거기에 또 승강기, 엘리베이터를 또 공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현대 엘리베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많은 양의 이 건설이 된다면 시멘트 수요 늘어날 수밖에 없죠. 그러면 갑자기 많은 양의 시멘트가 필요하면은 시멘트 단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런 업종들은 단가가 조금이라도 인상이 되면은 주가는 다시 한번 또 레벨업 되니까요. 네, 그런 부분까지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생활 속 주식탐구 이야기의 핵심은 건설 관련주들 꾸준히 보면서 조선주들은 눌림목에서 관심을 갖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제는 본격적으로 국커처 3부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해결해 드릴 텐데요. 어떤 고민들 갖고 계신지 만나보겠습니다. 현재 전화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셀트리온 헬스케어. 네, 셀트리온 헬스케어 고민이시고요. 매수가와 비중도 알려주세요. 예, 15만 5천 원에 10%입니다. 네, 15만 5천 원에 10%인데 현재 손실 구간이신데 혹시 언제쯤 매수하셨을까요? 예, 한 달인가 조금 더 된 것 같습니다. 예. 네, 한두 달 정도 될 것 같고 예, 언제쯤 예. 수익권에 도달할 수 있는지가 가장 궁금하실 것 같아요. 예, 예, 예. 네, 저희가 바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대표님, 네네.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분 아직 손실 구간이신데 언제쯤 수익권까지 올라올 수 있을까요? 네. 자, 셀트리온 그룹주들은 하나 묶어서 계속 보셔야 되는데, 자, 지금 이제 손실 구간이셔서 좀 걱정이 많으셨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지금 이제서 올라온 게 이제 그 딱 한 달 정도 고생을 했고, 이제 턴하는 그런 시점입니다. 자, 그런데 셀트리온은 제가 저번에도 만약에 이게 이제 일주일 전에 말씀을 드렸다면은 이 질문을 해주셨다면은 아마 이번 주에 매수하라고 말씀을 드렸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셀트리온이 앞으로 주가가 다시 반등할 수 있는 첫 번째 이유는 지금 이제 서정진 명예회장이 퇴진을 하고요. 이제 2세 경영 체제로 본격적으로 돌입을 했습니다. 장남과 차남이 이 셀트리온 이사회에 진입을 했고요. 그게 이제 승인이 떨어졌고, 이제 보통 보면은 2세 경영 체제로 돌입을 하고 나서 보통 주가가 다시 한번 레벨업 됩니다. 물론 이제 기간의 싸움입니다. 기간이 이제 한 달이 걸릴지 아니면은 몇 달이 걸릴지 그거는 뭐 아무도 모르겠죠. 하지만 2세 경영 체제를 전환이 되면서 주가는 한 번 정도는 레벨업 되니까요. 뭐 그런 부분 때문에 뭐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자, 또 합병 이슈가 있습니다. 자, 일단은 합병은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은 합병이 조만간에 될 것으로 이제 얘기가 되고 있고요. 2세 경영 체제가 전개가 되기 때문에 합병 얘기는
조금 더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합병 이슈가 첫 번째 호재고요. 두 번째는 지금 현재 이 코로나 항체 치료제 레키로나주가 투여가 됐는데 이 부분도 좀 긍정적인 부분이고요. 해외 쪽 승인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항체 치료제 부분이 또 한 간의 모멘텀이 되고요. 어떻게 보면은 국내 1호 치료제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관심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램시마 SC 제형이 지금 현재 유럽에 진출을 준비하고 있고 승인이 나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진출은 올해 2021년으로 기준을 삼고요. 그러면 레키로나주가 성장 동력이라면 그동안 이제 실적을 뒷받침해줬던 투룩시마, 네, 미국에서 투룩시마가 굉장히 작년에는 인기가 좋았습니다. 하지만 화이자의 또 경쟁 약이 바이오시밀러가 좀 나오면서 지금 현재 문제는 투룩시마의 매출이 지금 떨어지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얀센도 지금 또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투룩시마의 매출은 제가 봤을 땐 조금이라도 좀 감소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그동안 이제 램시마나 그다음에 이제 허주마 같은 이런 약품도 꾸준히 판매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아까까지 이제 호재 부분은 다 말씀드렸고 악재 하나 남았는데 그게 이제 투룩시마의 매출이 감소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변수를 생각을 하시면서 보시면 되고요. 자, 최근에 이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는요, 기관의 매수세는 괜찮습니다. 기관의 매수세는 괜찮고, 그리고 이제 중요한 부분은 제가 이때 이제 이 2월 중순경에 121선이 이탈하면은 3일 안에 회복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정확하게 3일도 걸리지 않고 이틀 만에 회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세는 살아있다고 보고 있고요. 중요한 것은 이제 그 매수 평단이 15만 5천 원이라고 하니까요. 지금 또 10% 가지고 계시는데 지금 제가 보는 이 구간에서 네, 가격적으로 한번 보면은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적으로는 13만 원 부근에 오면은 추가적으로 5% 정도 더 매수를 하시고요. 조금 조정이 나오면은 10% 정도를 더 사시는데 한 번에 10%를 더 사지 마시고 5%씩 나누어서 분할 매수를 해서 조금 평균 단가를 좀 낮출 필요가 있습니다. 평균 단가 낮춘다면은요 15만 원 정도 부근에서는 오히려 이제 수익 구간으로 전환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15만 원까지는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고 그 대신 네, 조금 평균 단가를 좀 낮추시는 전략 네,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셀트리온 헬스케어 계속해서 주목을 해보자. 13만 원 부근에서 5%씩 분할 매수해서 평균 단가를 낮춰보자 이렇게 의견 주셨습니다. 이어서 다음 전화 연결 만나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떤 종목이 고민이실까요? 현대 미포조선요. 네, 현대 미포조선 매수가와 비중도 알려주세요. 아, 매수가 63,000원 50%. 네, 63,000원에 50%. 일단 현재 수익 구간이세요. 조금 나쁘죠. 네,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실까요? 아, 그거를 저기 어디서 팔고 너무 오래 갖고 있어서요. 네, 어디서 팔고 어디서 사나 박스권 매매를 할 줄 몰라갖고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바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요. 네. 한 가지 더. 현대 중공업을 팔아갖고 한국조선해양 팔아갖고 미포조선으로 같이 합치하는지 그것도 궁금해서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바로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대표님, 네. 이 종목 조금 더 기다리면 수익 극대화 하실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저는 이 조선 섹터는요, 조금 더 길게 보셔도 되고,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오르긴 올랐습니다. 네, 아시죠? 하루 동안 10% 올랐습니다. 올랐고, 일단은, 그래도 수익권으로 접어들어서 일단 시청자님께 이제 축하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중요한 것은 이제 현대 미포조선이 원래는 이제 수주 부분에 있어서 1등이었는데 삼성중공업이 앞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현대미포조선은 조선주 중에서 좀 가벼운 종목에 속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현대미포조선은 중형 선박 위주로 했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차량 운반선, 캐리어선을 또 개발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이 발주가 이제 수주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양한 뭐 LNG선도 지금 수주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제 한쪽으로 뭐 예를 들어서 자동차도 뭐 세단만 팔리는 게 아니라 이 SUV도 팔리고 뭐 트럭도 팔리고 이렇게 다양하게 팔려야 매출이 안정적으로 나오는데 다행히도 이제 현대미포조선은 컨테이너선뿐만 아니라
LNG선, 그 다음에 캐리어선 이런 부분도 이제 수주를 지금 받기 시작했고 매출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현대미포조선 또 가볍기도 하고요. 그래서 좀 중기로 좀 끌고 갔으면 좋겠고요. 다만 좀 비중이 너무 높으십니다. 네, 지금은 포트폴리오를 한 네 개 종목, 네 개 섹터로 나누어서 가져가시는 게 좋습니다. 순환매가 워낙 빠르기 때문에 한쪽 섹터에 조금 몰려있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조금 상승을 했을 때는 좀 비중을 좀 덜어야 되는데 이제 65,000원이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65,000원을 안착을 하게 되면 7만 원까지 쉽게 가는 부분이고요. 만약에 65,000원에 딱 멈춘다. 그러면 조금 비중 줄이셨다가 6만 원 초반대에서 다시 진입하는 그런 전략을 취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한쪽으로 저는 너무 이렇게 한쪽으로 쏠림 현상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조선해양 갖고 계시면은 일단 한국조선해양 가지고 계시면서 차라리 또 아니면 한국조선해양을 매도하고 싶으시다면은 또 다 이제 현대 계열이니까 네, 삼성중공업도 관심을 가지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